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내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오신 부모님들 혹시 계신가요? 아이를 세상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면서도 가끔은 이 모든 책임이 너무나 버겁고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아이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 뒤에 숨겨진 부모의 깊은 고통과 상실감.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한 부모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감정의 소용돌이, 그 본질을 꿰뚫고 여러분이 겪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막연한 불안감과 공허함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소중한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부모의 희생은 때로 너무나 아름답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마음은 오롯이 아이를 향하게 됩니다. 아이의 작은 울음에도 밤잠을 설치고 아이의 식사를 위해 내끼니는 건너뛰기 일쑤입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아이의 스케줄에 맞춰 미루거나 취소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한때 즐겨 했던 취미 활동은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아이가 잠든 고요한 밤이 찾아와도 부모는 잠시의 해방감보다는 밀려오는 피로감에 몸을 가누기 힘들어합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작은 손짓 하나에도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을 느끼지만 그 순간의 행복 뒤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곤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과연 이 모습이 내가 맞을까 하는 낯선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희생은 처음에는 부모에게 순간적인 만족감을 안겨줍니다. 아이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텅 비어가는 듯한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부모의 이러한 무한한 희생은 아이에게 또 다른 기대를 심어주곤 합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아이의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부모는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더 깊은 희생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잠시라도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불안해하고 부모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끼어드는 아이의 모습, 부모의 개인적인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다 쓰는 행동 등은 어쩌면 아이가 부모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그런 아이를 보며 답답함과 함께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이 혹시 아이를 버릇없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내 사랑이 혹시 아이를 버릇없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쌓여가는 불안감은 결국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좀먹어 들어갑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며 밤잠을 설치고 자신만의 시간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아이에게 쏟아붓는 나날들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라고 여겼던 감정이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무거운 짐처럼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경험. 혹시 여러분도 해보셨을까요? 거울 속 초췌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에 휩싸이기도 했을 겁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하죠. 결국 부모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자각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오랜 시간 끓어오르던 냄비가 마침내 넘쳐 흐르듯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어떤 부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이상 신호가 와 병원 신세를 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모는 배우자나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될 위기에 처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차에 그저 아이의 부모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깨달음은 비로소 자신을 되찾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부모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이의 요구에 무조건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만의 건강한 선을 그어보기로 말이죠. 예를 들어 아이가 한밤중에 갑자기 놀아달라고 조르거나 부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갈 때 이제는 단호하게 엄마, 아빠는 지금 쉬어야 해. 이건 엄마, 아빠, 물건이니까 허락받고 사용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첫 시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거센 반발을 보일 테니까요. 늘 자신의 뜻대로 해주던 부모가 갑자기 달라진 모습에 아이는 예상치 못한 혼란과 분노를 느끼게 될 겁니다. 아이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거나 고집을 부리며 떼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미워. 왜 내 말 안 들어줘? 라며 부모의 마음을 흔들려는 시도를 하겠죠. 이런 아이의 모습을 마주하는 부모의 시선은 한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애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는 죄책감과 함께 다시금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충동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물러서면 안 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선을 지켜야 해. 하는 단호한 결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모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흔들리는 감정을 다잡으며 아이에게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엄마,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에게도 쉬는 시간이 필요해. 네가 소중한 만큼 엄마, 아빠도 소중하단다. 이러한 부모의 단호한 태도와 흔들림 없는 표정은 아이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반항하던 아이도 부모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모습을 보이자 점차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죠. 울음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고 고집을 부리던 몸짓도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는 마침내 부모의 결정에 순응하는 아주 작은 순간을 보여주게 됩니다. 비록 완벽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닐지라도 더 이상 그 선을 넘으려 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인 것이죠. 이 작은 순응은 부모에게 엄청난 안도감과 함께 희망을 안겨줍니다. 아, 할 수 있구나. 아이도 결국 이해해 주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물론 한 번의 시도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부모의 선을 시험하려 들 것이고 부모는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그 선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한계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용기를 냈다는 점입니다. 이 용기 있는 첫걸음이 바로 부모와 자녀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조금씩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거나 유치원에 간 동안 잠시라도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며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부모는 점차 활력을 되찾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 역시 부모가 자신만의 공간을 존중하듯 스스로 놀이를 찾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며 자율성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빈자리를 허전해 하던 아이도 점차 그 빈자리를 스스로 채워나가는 법을 익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 설정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모는 잃었던 자아를 회복하고 아이는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과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던 변화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깊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이 늘어나고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따뜻한 눈빛이 오가는 거죠. 경계는 사랑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경계는 사랑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그렇게 선을 긋는 용기를 낸 부모님들은 놀라운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나라는 존재를 다시 찾아가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이가 잠든 고요한 밤, 혹은 아이가 유치원에 간 평화로운 오후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거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서 지쳐있던 그림자가 걷히고 한결 편안하고 생기 넘치는 표정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동시에 아이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새로운 규칙에 당황하고 반발했던 아이들도 점차 스스로의 시간을 계획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되죠.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으로 놀이를 찾아 몰입하거나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타인의 공간과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죠. 이는 아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초석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 부모와 아이는 서로의 독립적인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저 물리적으로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지는 거죠. 함께 산책을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혹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깊은 애정이 묻어납니다. 부모는 아이의 작은 성취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아이는 엄마 아빠의 기분 좋은 미소를 보며 안정감을 느낍니다.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따뜻한 말과 눈빛이 오가며 이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처럼 건강한 경계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각자의 빛깔을 잃지 않고 더욱 환하게 빛나도록 돕는 소중한 장치가 되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마법처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격렬한 저항과 맞서야 하는 순간들도 찾아오기 마련이죠. 특히 부모가 처음으로 선을 긋는 시도를 할 때 아이는 예상치 못한 강한 반발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 세상의 전부였던 부모가 갑자기 변했다고 느끼며 불안감에 휩싸이는 거죠. 엄마는 이제 나 안 사랑해? 아빠는 나랑 놀아주기 싫어? 와 같은 말들로 부모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한없이 울며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부모는 자신의 결정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지 깊은 내적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단호하게 자신의 선을 지켜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가령 엄마는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30분 뒤에 같이 놀자 라고 말한 후 아이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단호하게 자신의 공간을 지켜내는 거죠. 처음에는 아이도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겠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부모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순간 아이는 부모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 역시 감정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부모는 깨닫게 됩니다. 선을 긋는 것이 결코 아이에 대한 사랑을 멈추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자신과 아이 모두를 더 건강하고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변화를 위한 용기를 냈던 부모의 단호함이
결국 아이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준 셈입니다. 이 극적인 반전의 순간에서 우리는 깊은 감동과 함께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부모의 행복이 곧 아이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진실을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모의 성공적인 육아 경험담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기 존중과 건강한 관계 맺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보편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이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어쩌면 언제나 행복하고 온전한 부모의 모습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건강한 경계 설정을 우리 삶의 다른 관계, 예를 들어 배우자나 직장 동료, 친구 관계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통해 우리의 경계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